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자, 현재 미국 증시 나스닥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다우 지수까지도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나스닥은 일단 9,500 정도를 맥심으로 보고 있거든요. 9,500을 예전부터 맥심으로 봤는데, 이제 이 부분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봐야겠고, 나스닥 특성상 항상 특성상 갭을 좀 띄우면 폭락하는 특성이 있어요. 이전에도 그래 왔어요. 나스닥은 그런 특성을 좀 갖고 있습니다. 우리 최근에 상승 큰 폭으로 갔을 때도 그랬었고, 테슬라가 주목을 받으면서 큰 폭으로 또 갭을 띄웠을 때도, 네, 이때도 마찬가지인데 갭을 띄웠을 때도 그 뒤로 폭락을 했죠. 그래서 나스닥은 이렇게 큰 폭으로 갭을 띄우면 단기적인 계속적으로 가는 이런 개별주가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인 과열 상태에 접어들어서 조정을 받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9,500 뭐 열어놓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은 이제 이 얘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2,000포인트 위로 안착하는 거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왜냐면 2,000포인트가 주는 대한민국 증시의 상징적인 가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2,000포인트가 얼마 안 남았고, 아마 오늘 장이 미국 장이 좋게 끝나면 내일 2,000포인트는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제가 2,000포인트 얘기했던 그 시나리오는 근데 이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바로 조정 없이 다이렉트로 올려버리는 이런 과정을 얘기한 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차트 특징을 이야기해 볼게요. 차트는 이게 허무맹랑한 소리가 아니라 투자자들의 심리,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나타냅니다. 만약에 투자 대상이 세력이다. 만약 세력이다. 그러면 움직임 자체가 달라요. 움직임 자체가 달라요. 이런 모양은, 요거는 제가 이제 저의 계산으로는 지금과 같이 증시가 폭락하고 3분기까지 4분기까지 심지어 내년까지도 장기적인 침체로 돌입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저 커다란 주식들, 제가 보고 있던 세력주들이 나가는 걸 보면서, 걔네가 손절하는 걸 보면서, 아, 이 시장이 지금 보통이 아니구나라는 걸 제가 감지했던 거예요. 엄청난 돈을 때려박았던 주식에 돈들이 한 번에 이탈되는 걸 보면서, 아, 얘네가 손 놨구나, 이걸 제가 봤던 거죠.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물린 개미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여러 가지 압박, 유가 박살나고 있고.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유가가 박살나고 있고 달러 가치는 급등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이 올라올 때마다 서로 도망치려고 매도를 때리겠죠. 그럼 증시는 기본적으로 밀리게 돼요. 역대 차트의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어요. 가령 저기 2008년도 서프라임 사태 때도 그랬었고, 그때 같은 경우는 이제 장기 침체가 한 1년 정도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제 V자 반등이 강하게 올라올 수 있었던 거예요. 장기 침체가 굉장히 오래됐고,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달러를 뿌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거기에 대한 회복을 입었던 거죠. 실제로 경제도 회복이 됐어요. 실제로. 자, 그렇다라는 거 이제 특징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은, 제가 예상했던 시나리오, 그래서 제가 팔라고 했던 시나리오가 이런 겁니다. 여기로 가는 거예요. 왜? 이 공포감 때문에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것엔 상당한 제한을 받는다라는 거죠. 제한을 받는다라는 거. 자, 그런데 미국 나스닥이 계속 상승하면서 지금은 오히려 중국과의 어떤 트러블, 그리고 모든 고용지표가 이제 하락인 거, 그걸 자꾸 이제 고용지표 하락인 거 지금 뭐 2분기 거 반영한 거다 이렇게 해서 뭐 하는데, 그거 다 그 뒤늦게 나오는 얘기고 사실은 아니에요. 그럼 서브프라임 때는 반영 안 했습니까? 다 똑같지. 그때도 뭐 서브프라임 이후로 은행 하나 문 닫았다고 모든 기업이 다 그렇게 무너질 거라고 예상했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은행 하나 문 닫는다고 세계 경제가 위험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 없어요.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래서
서브프라임 사태 때도 은행이 문을 닫는 그 상황에도 증시는 반등이 나왔었어요. 그때만. 그리고 나서 얼마 못 가서 박살나기 시작했어요. 했죠. 실제적인 어떤 위기가 발생을 해서 지금은 그 이상이죠, 사실은. 그때는 금융권에 대한 문제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다 아시겠지만 이미 다 배워갖고 지금은 금융 그죠? 그리고 실물 경제, 고용, 실물, 고용, 그리고 중소기업들, 대기업들 지금 현재 다 문을 닫고 있는 그 고용 인력도 다 축소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의 데미지가 2008년도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커다란 타격이라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어떤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지금 브라질이나 러시아나 인도나 회생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아마 사망자도 계속 나올 겁니다. 지금 멈추질 않을 거예요. 그쪽 나라들은. 왜냐하면 빈민국가이기 때문에. 자, 브라질 분이 계시면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 얘기해 볼게요. 증시가 이제 이 압박을 못 이겨서 내려가는 게 일반적이고, 중요한 거는 이제 내려가는 건 당연한 전제로 깔고 있었고요. 중요한 건 여기서 W 반등이 나오느냐. W 반등이 나와서 2000을 가면 그건 괜찮다라는 거예요. W가 나와서 2000 안착은 괜찮아요. 이런 차트는 무너지는 것을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2000포인트를 얘기했던 겁니다. 그 관점으로. 왜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다 털렸을 거 아니에요? 털어서 나갔는데 또 한 번 압박이 오죠. 그죠? 야, 또 한 번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런 압박이 생기잖아요. 이때 반등이 가면 다른 차원인 거죠. 이때 반등이 가면 다른 차원. 여기 있는 매물을 뚫고 올라갔으니까 의미가 있어요. 자,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죠. 그럼 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아마 단타나 스캘핑이나 주식 차트를 좀 많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뭘 아냐면 모든 주식은요, 이러한 V자 반등이 가져오는 후유증이나 후폭풍이 더 강하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강하다라는 거. 그 이유는 뭐죠? 이제 차트로 또 설명드리자면, 주가가 막연하게 랠리를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투자자들, 기관 외인 똑같아요. 그냥 개인뿐만 아니라 기관 외인도 맛이 가요. 주가가 폭락해도 맛이 가는 거 똑같아요. 걔네도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올라가도 맛이 가는 거 똑같아요. 올라타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발 동동 구르면서 똑같아요. 모든 사람은. 외인이라고 해서 잘난 거 없어요. 자, 그 관점으로 봤을 때 지금 어떤 상황이냐. 계속적인 랠리 가니까, 심지어 지금 나스닥도 살아있으니까 묻지마 매수가 엄청나게 들어오죠. 이때 그 유입되는 자금의 규모가 엄청납니다. 제가 요즘에 스캘핑 이렇게 보면은, 단타를 보면 세력들이 기가 막히게 안 올려요. 왜냐하면 개인들이 기가 막히게 들어오니까. 정말 전 개인들이 그 정도로 예민하게 주식에 반응하는 걸 지금 거의 못 봤어요. 지금 최근 들어서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가가 이렇게 딱 오르려고 하잖아요. VI 부근이라든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오르려고 하잖아요. 그럼 엄청 들어와요. 들어오는 게 차트로 만들어져요. 흔들립니다. 옆으로 이렇게. 오늘 파워넷 한번 보세요. 파워넷. 흔들려요. 못 가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막 붙으니까 깔끔하게 못 만들어요. 차트를. VI 갔다가 밀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다음날 보내려고, 개미들 털어버리려고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런 차트들. 예.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역대급이다라는 생각. 광기의 매매가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자금들이 들어오면 어떤 자금의 특성을 갖고 있죠? 이런 자금들은 묻지마 매수. 분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분위기에 의한 매수가 된 겁니다. 분석이 아니에요. 분위기. 쉽게 말하면 내동매매가 된 거예요. 그 내동매매의 결말은 어떻게 되죠? 투매가 한번 나오기 시작하면 같이 빠져요. 한 방에. 그래서 V자 반등은 일반적으로 차트상에서 V자 반등은 깊은 하락을 가져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W를 만들 거냐 이건데, 그렇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이제는 더 큰 장애물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올라오기에 더 큰. 그래서 적당하게 이게 적당하게 올라왔다 이렇게 오면은 이게 수월해져요. 올라오는 게. 여기 다 털어버렸으니까 수월해져요. 다시 밀면. 애초에 털어버리니까. 여기서 다 털려요. 여기서. 다시 너무 더럽네요. 자, 깔끔하게. 자,
사람들 물렸죠? 올라올 때 털겠죠? 그래서 다시 밀리겠죠? 악재 중이니까. 악재 중이라서 악재가 조금이라도 뜨면 또 밀려요. 그럼 이때 진짜구나 하면서 다 도망가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오는 게 진짜. 이거죠. 근데 지금은 V자가 크죠? V자 크죠? 크면은 여기서 물린 자금의 규모가 더 커졌어요. 개미들이 몰빵했거든요. 지금이 기회다. 삼성전자 사야 된다. 뭐 사야 된다. 엄청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음에 밀리면 복구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제는. 무거워져서. 이게 원리예요, 원리. 주식의 원리. 그래서 제가 그렇게 피하라고 했는데 뭐 기가 막히게 이렇게 또 올라와줬으니까 뭐 할 말 없는데.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뭐냐. 일단 나스닥 추정한다고 했죠. 그럼 나스닥을 일단은 전고점까지도 열어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열어놔야 돼요. 전고점. 그리고 전고점 만약 돌파하면 일시적으로 더 빠른 속도로 조금 더 상승할 겁니다.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올라간다. 만약 전고점을 뚫어서 올라가면 6, 7% 정도 더 상승을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6, 7% 따라서 올라간다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2100포인트까지도 어쩌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전에 제가 말한 이런 식으로 찍고 올라오면 2100포인트 간 다음에 2000포인트라든지 2900이라든지 이 정도에서 반등 이렇게 나오겠지만, 지금 다이렉트로 꽂아버리면은 그런 반등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져요. 네, 반등은 나오긴 합니다. 나오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꺾일 가능성이 높아져요. 조정이 이렇게 계단으로 차근차근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엘리엇 파동이라든지 엠파형 파동, 그 1차 파동, 2차 파동, 3차 파동, 이런 이론이 왜 있겠어요? 세력이 그렇게 만드니까. 그죠? 세력이 한 방에 보내면 이격도가 커지면서 개미들이 많이 붙으니까 주가가 더 크게 못 올라요. 무거워져 갖고. 그래서 적당히 올렸다가 좀 기다렸다가 적당히 올렸다가 좀 기다렸다가 적당히 올렸다가, 이 과정이 필수예요. 필수. 이 과정이 생략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한 방에 올려서 끝내버리겠다라는 걸로 제가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세력이 이런 이제 조정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계속 올리는 건 우리나라 세력이 아니에요. 글로벌 증시를 끌고 가는 세력이 있다라고 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그건 더더욱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아마존, 그리고 저기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얘네 중심으로 상승시켰거든요. 얘네 상승시키면 나스닥이 올라가거든요. 그건 마치 우리나라 삼성전자 올리면 주식이 올라가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나라 바이오주들이 지금 시젠이나 또는 HLB나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애들이 올랐죠. 이런 애들 오르니까 어떻게 됐죠? 증시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즉 쉽게 얘기해서 글로벌 증시를 많이 조작하는 애들이 있다라고 전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금융을 장악한 애들이 있다라고 밖에 볼 수밖에 없는데, 예전에 이제 저기 미국 그 전쟁 당시에 영국이라는 전쟁이었나? 죄송해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때도 주가 조작을 했죠. 그 옛날 시대에서도 로스차일드가 주가 조작을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찌라시 거짓말 유포시켜갖고. 자, 아무튼 뭐 간단하게 이런 커다란 주식만 갖고 놀면 증시는 올라가요. 그리고 테마도 붙는 거고 같이. 근데 테마주만으론 증시가 오르기 힘들어요. 이러한 거대한 종목들이 움직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주가를 올리는데 한몫을 크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이오를 주목시켜서 올릴 줄은 제가 미처 예상을 못했네요. 바이오주가 단기적으로 주목을 받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왜냐하면 증시가 밀리면 아무리 유망한 주식이라고 해도 같이 밀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애플이나 저기 아마존만 봐도 아마존이 크게 계속 오를 거다. 여기 나올까요, 아마존? 나오네요. 자, 아마존이 이번에 수혜를 입고 오를 거야 라고 생각했다면 애초에 이 코로나 사태로 박살나진 않았겠죠. 그죠? 이해되시죠? 코로나 사태로 같이 박살나진 않았겠죠. 어차피 얘네는 수혜를 받을 거니까. 근데 뒤늦게 오르잖아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만약에 아마존이지만 폭락이 또 되잖아요. 그럼 얘도 같이 빠져요. 이제 이 기간에만 유난히 더 오른 것 뿐입니다. 이 기간에만. 그걸 기억하시고, 그리고 아마존 차트 지금 보시면 이격도가 엄청나죠? 크게 봐야 돼요. 차트를 크게 봐야 돼요. 크게.
크게 보면 이격도가 보여요. 그죠? 수직 상승이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끝물에서는 이격도가 수직 상승. 물론 수직 상승하고 더 갈 수 있어요. 더 갈 수 있는데 결국 끝물 신호예요. 수직 상승은 높은 확률로. 그리고 뭐 애플도 마찬가지로 우리 크게 봐야죠. 얘는 더 갈 기세로 좀 보이기도 하네요. 그죠? 여기서 이격도가 더 뜨겠죠? 요 정도로 더 갈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애플도 뭐다? 실적 대비해서 이 정도 오를 주식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이해를 하시면은 뭐 크게 봐도 우리 코스피 크게 봐도 느낌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어울릴까요?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받고 또는 횡보로 가는 게 어울릴까요? 이게 어울리죠. 이게 바로 다이렉트 꽂는 것보다. 그러니까 한계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지금은 이제 거래량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코스피에 들어오는 돈들이 역대급이에요. 역대급. 그죠? 2008년도에서도 박살날 때 몰빵 들어온 사람들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돈 많은 사람 많나 봐요. 그리고 이제 2008년도 차트를 보면 제가 말한 그런 모양들이 있고요. 올라오는데 무서워서. 근데 이제 바닥을 확인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바닥을 근거로 갈 수 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투자자들의 일반적인 심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지금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인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제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얘기하면 좋겠다. 앞으로 이런 시나리오나 이게 왜 이런 상황이 되고 차트적으로 어떤 해석을 해야 되는지. 뉴스는요 만들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트럼프가 중국 엄청 때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박살이 나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박살난다고 가정해 볼게요. 박살났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주가가 이렇게 갔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갔어요. 12% 빠졌어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할까요? 아,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지금 앞으로 또 시작이 되는구나. 또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증시에 주는 영향이 굉장히 안 좋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죠? 근데 주가가 올랐어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가 바뀔까요? 아, 지금은 그 영향이 증시에 주지 않고 기업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얘기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나 언론 이런 것들은 차트의 움직임에 따라 말을 얼마든지 바꿔요. 얼마든지 바꿔요. 얼마 전에 유가 마이너스 찍었을 때 기억나시나요? 그때 증시 안 내려갔어요. 유가 마이너스 찍을 때 같이 움직이거든요. 보통은 안 내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이너스 찍고 나서 지금 $30 부근으로 올라왔잖아요. 위로. 그럼 또 뭐라고 하죠? 유가가 올라서 상승한다 또 주가가. 만들어내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 그러니까 모더나 치료제 얘기 나오면서 만들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일상이에요. 일상은요 조그마한 인원으로 합니다. 조그마한 인원으로. 그 다음에 2상으로 또 인원이 더 늘어나겠죠. 그 다음 3상은 인원이 더 많이 늘어나요. 이 많은 인원에 대한 데이터 값을 이제 많은 인원이 나왔을 때 이 데이터 값, 변수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여기서 이게 통과될지 말지 보통은 3상에서 거의 탈락해요. 치료제 이런 것들. 3상에서 거의 탈락.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바이오주 3상 통과해서 뭐 오른 거 최근에 뭐 있습니까? 중증 질병, 중증 질환 중에 그런 거 거의 없죠.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있다면 뭐 주가가 아주 폭발적으로 다 올라갔겠죠. 근데 그런 거 거의 없잖아요. 다 기대치만 주고 2상까지 가고 3상까지 갔다가 이제 깜깜무소식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좀 안타깝지만 그게 현실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네요. 9,500 부근부터는요. 이제 좀 하방을 보면서 좀 뭔가 살 필요도 있어요. 미국 인버스를 사시던가 아니면 이때부터 뭐 좀 롱으로 보는 주식을 좀 정리한다던가.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종목 얘기하고 마실게요. 또 마지막으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현재 그 반도체 관련주가 삼성이 상승하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주가 계속적인 상승을 또 하고 있거든요. 오늘 후성 같은 경우도 오늘 좀 올라오는 거 봤거든요. 후성은 정말 사실은
별로 이제 안 움직이는 주식이에요. 근데 오늘 이 친구도 보시면 거래량을 넣으면서 오늘 조금의 상승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이래요. 그 반도체가.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을 주목을 해야 되는 단계가 맞다. 하지만 네, 해야 되는 단계가 맞다. 그렇지만 차트 보시면 너무 급하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가면 이제 얘도 진짜인 거죠. 조정을 받고 가면. 바로 가면 너무 단기간에 올라서 매도를 좀 세게 맞을 거예요. 지금 어버보도 보시면 너무 급하게 올라오면 항상 때려 맞았어요. 너무 급하게 올라오면. 그죠? 버텨주지 못하고. 얘들 일시적인 주식이니까 좀 조심하시고요. 좀 과정을 만들면서 올라오면 저는 반도체도 꽤 괜찮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쉬시고 마시고.